옛날 속으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옛날 속으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 소리는 밤 깊은 시각에 들렸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북이 스스로 울렸습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 황룡사 근처 깊은 곳에서 북소리는 궁궐 전체를 울렸고 잠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북을 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울림만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기 647년 신라 제27대 왕 선덕여왕의 시대. 이 나라는 여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왕. 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자였지만 신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사방에서 압박해왔고 귀족들 사이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왕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권위는 늘 도전받았습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에 하늘에서 신비한 물건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명고. 스스로 울리는 북. 사람이 치지 않아도 스스로 소리를 내는 신의 악기라고 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덕왕 16년 자명고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소리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백성들은 북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명고가 울면 큰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북이 울린 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귀족이 갑자기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궁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자명고를 황룡사 깊숙한 곳에 보관하라 명했습니다. 이 북은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북이 얼마나 무서운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명고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북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틀에 짐승의 가죽을 씌운 형태.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북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북 안에서는 때때로 바람소리 같은, 숨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궁녀가 호기심에 북을 만졌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사흘 밤낮을 헛소리를 하다가 깨어났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전하기를 그녀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은 이 일을 듣고 직접 자명고를 보러 갔습니다. 여왕이 북 앞에 섰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 북이 한 번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신하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여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선덕여왕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경고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왕은 북을 만지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그날 밤부터 자명고는 더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궁궐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자명고가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북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누군가의 혼이 깃든 물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혼은 아직도 외치고 있다는 것을, 풀어달라, 나를 풀어달라고. 모든 저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자명고의 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한 장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음, 소리를 만드는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악기 제작자였습니다. 공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뛰어났던 그는 10살 때부터 악기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피리, 북. 그의 손을 거친 악기들은 모두 특별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공음이 만든 악기는 신이 만든 것 같다. 그 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서기 640년경 공음은 3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이미 신라 전역에 이름을 떨친 명장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신도 부러워할 악기를 만들고 싶다. 세상에 없던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싶다. 그 집념이 그를 파멸로 이끌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공음에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여왕 폐하를 위한 특별한 북을 만들어라. 전쟁이 일어날 때 사기를 높일 북, 제사를 지낼 때 신을 부를 북을 만들라. 공음은 이것을 평생 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악기를 만들 것이다. 공음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나무를 구했습니다. 천년 묵은 오동나무. 신성한 산 깊은 곳에서 자란 나무였습니다. 그는 직접 산에 올라가 나무에 절을 하고 허락을 구한 후에 베어냈습니다. 이 나무의 혼을 받아 위대한 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가죽이었습니다. 보통 북은 소가죽이나 양가죽으로 만들지만 공음은 더 특별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산 깊은 곳에서 백호, 흰 호랑이의 가죽을 구했습니다. 백호는 신성한 동물로 천년에 한 번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가죽을 구하기 위해 공음은 1년을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공음은 작업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100일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내가 나올 때까지.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새벽과 저녁에 음식을 문 앞에 놓을 뿐이었습니다. 작업실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깎는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때때로 노래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공음 어른이 이상해지신 것 아닌가? 밤낮 없이 일만 하시니. 100일이 지났습니다. 공음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었습니다.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고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성했다. 공음이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어. 그의 손에는 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음은 북을 궁궐에 바쳤습니다. 선덕 여왕이 직접 북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구나. 정말 신의 손길이 닿은 것 같다. 여왕은 직접 북채를 들어 북을 쳤습니다. 쿵. 그 소리는 이상했습니다. 북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 같았고 바람소리 같았고 또 무언가의 신음 같았습니다.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명장의 솜씨입니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음, 이북을 만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공음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전하. 다만, 이북은 특별합니다.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이북에는 혼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웃었습니다. 혼이라니 그저 비유겠지. 하지만 공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음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비쳐 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 신의 영역을 넘보았다. 그 대가는 반드시 온다. 그는 다리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공음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나흘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짐에서 벗어난 것처럼. 공음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작업실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피로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제사를 지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는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혼을 북에 넣었다. 완벽한 소리를 위해. 이제 나는 북과 하나가 되었다. 북이 울 때마다 내 혼도 운다. 3번 울리면 왕이 바뀌고 5번 울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 예언은 자명고가 궁궐에 들어온 직후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확고한 믿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 647년 정월 새해 첫날 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갑자기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한 번. 아무도 북을 치지 않았습니다. 황룡사에 보관된 자명고가 스스로 울린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달려갔지만 북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북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름 후 다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2번째. 이번에는 더 크고 더 길었습니다. 북소리는 궁궐 전체를 울렸고 심지어 멀리 사는 백성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 사실인가? 3번 울리면 왕이 바뀐다고 했는데 선덕 여왕도 이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여왕에게 북을 없애자고 건의했습니다. 전하, 이 북은 불길합니다.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여왕은 거부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없앨 수 없다. 그리고 여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왕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왕 자신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원한 것은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미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세력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담과 염종이라는 두 귀족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47년 3월 마침내 세 번째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이번에는 북소리가 3번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천둥 같았고 지진 같았습니다. 궁궐의 기와가 흔들렸고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왕이 바뀐다. 예언이 이루어진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린 지 나흘 후 비담과 염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노하셨다. 왕을 바꾸어야 한다. 신라는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왕군과 반란군이 경주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피가 흘렀고 불이 타올랐습니다. 선덕 여왕은 병상에 누워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불타는 냄새. 여왕은 신하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유신아, 이 반란을 진압해다오. 내가 죽은 후에도 신라는 계속되어야 한다. 김유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반란군과 싸웠고 치열한 전투 끝에 비담과 염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선덕 여왕은 그 승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647년 정월 8일 반란이 진압되기 하루 전 여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57.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가장 지혜로운 군주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왕이 죽던 밤 자명고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길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북이 여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북이 여왕을 죽인 것이다. 저주받은 북이 여왕을 데려간 것이다. 선덕 여왕의 뒤를 이어 진덕 여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녀는 즉위하자마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명고를 봉인하라. 이 북은 더 이상 울려서는 안 된다. 깊은 곳에 숨기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신하들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자명고는 황룡사 지하 깊은 곳에 감춰졌고 무거운 돌로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 울리면 왕이 바뀌고 5번 울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3번은 이미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번은 언제 울릴 것인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선덕 여왕의 장례식은 신라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장례식 중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늘어서서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왕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다. 여왕은 낭산 남쪽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여왕 자신이 생전에 정한 곳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여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 도리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 세계를 뜻합니다. 신하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왕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새로운 여왕 진덕이 즉위했습니다. 그녀는 선덕 여왕의 사촌이었습니다. 진덕 여왕은 즉위 첫날 자명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덕 전하의 죽음은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자명고가 불안을 조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북은 더 이상 궁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북을 파괴하시겠습니까? 진덕 여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선덕 전하께서 받으신 것이다. 파괴할 수는 없다. 다만 깊이 감추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날 밤 비밀리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선발된 몇 명의 신하와 승려들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명고를 황룡사로 옮겼습니다. 황룡사는 신라에서 가장 큰 절이었고 지하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자명고를 지하 깊은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불경을 외우고 향을 피우고 부적을 붙였습니다. 이 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이 북에 깃든 혼이 평안하기를. 승려들의 기도가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여러 겹의 돌을 쌓아 올렸고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출입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명고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몇 명의 고승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하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북소리였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달려갔고 그 후로 다시는 황룡사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진덕 여왕은 봉인 작업을 지휘했던 승려들을 불렀습니다. 북은 완전히 봉인되었는가? 승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북에는 무언가가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침묵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왕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선덕 여왕이 남긴 유언 중에는 자명고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 문서로 남겨져 왕위를 계승하는 자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명고는 축복이자 저주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울어 경고할 것이다. 하지만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3번 울렸다. 아직 2번이 남았다. 부디 그날이 오지 않기를. 진덕 여왕은 이 유언을 읽고 전율했습니다. 2번이 남았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2번의 위기가 아직 올 것이라는 예언. 그녀는 그 문서를 깊이 감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덕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태종 무열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신라를 강국으로 만들었고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명고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북은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 한다. 신라는 번영했습니다.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신문왕이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성덕왕, 경덕왕 시대에는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명고를 잊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전설이 되었고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룡사 지하 깊은 곳에서 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승려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밤 깊은 시각, 아무도 없는 절 안에서 희미한 북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으니까요. 935년 신라가 멸망했습니다. 천년 왕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궁궐은 버려졌고 황룡사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약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자명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라가 멸망하던 그날 밤 황룡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북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쿵. 네 번째 울림. 그 소리는 경주 전체를 뒤흔들었고 멀리 한양까지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황룡사는 여전히 중요한 사찰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명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단지 몇몇 고승들만이 그 전설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전했습니다. 황룡사 지하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신라의 저주가 잠들어 있다. 1238년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가 불탔습니다. 거대한 구층 목탑이 화염에 휩싸였고 경주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었고 승려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북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비명 같기도 한 소리. 한 승려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구하려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손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북채였습니다. 타버린 북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승려는 자명고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닐까? 황룡사는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터만 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명고의 행방도 묘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에 타 사라졌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누군가 몰래 옮겼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했습니다. 신라와 고려의 불교 유물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선의 궁궐에서 자명고와 비슷한 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 1414년 기록. 밤에 궁궐에서 이상한 북소리가 들렸다. 조사했으나 북을 치는 자를 찾지 못했다. 세종 8년 1426년 기록. 또다시 궁중에서 북소리.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자명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신라의 유물이 어떻게든 조선 궁궐로 옮겨졌을 가능성.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상한 현상들만이 계속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조선 중기 한 선비가 경주를 여행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황룡사 터를 지나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렸다. 북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했다. 나는 겁이 나서 그곳을 빨리 떠났다. 그날 밤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번이 남았다. 그 선비는 이 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고 그것은 다시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자명고의 전설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5번째가 남았다. 그때가 되면 나라가 무너진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이런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북이 스스로 울리고 예언을 한다니 말이 되는가? 하지만 민간에서는 여전히 믿음이 강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명고를 떠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명고가 5번째로 울렸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주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북소리를 들었다는 확실한 증언은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 내부의 부패, 백성의 고통.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궁궐에서 다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갑오년. 조선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세력은 점점 커져가고 조선의 자주권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경복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여름밤 고종 황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쿵! 갑자기 큰 북소리가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황제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내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무슨 소리였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북을 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궁궐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북은 없었고 침입자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근정전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차갑고 무겁고 불길한 기운. 다음 날 고종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신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사옵니다, 전하. 한 노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혹시 자명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고종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자명고, 그게 무엇인가? 노신하가 설명했습니다. 신라 시대의 전설적인 북. 스스로 울어 국가의 위기를 알린다는 북. 그 북이 3번 울면 왕이 바뀌고 5번 울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고종은 미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그날 밤부터 고종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일주일 후 다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오래 울렸습니다. 쿵, 쿵. 2번 연속으로.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관, 궁녀, 경비병, 그리고 황제 자신도. 이번에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 틀림없다. 고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인을 찾아내라. 어떻게든 그 북을 찾아라. 경비병들은 밤새 궁궐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내관이 고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소리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근정전 아래 땅속 깊은 곳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고종은 땅을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일꾼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래된 돌과 흙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궁녀들은 떨며 방 안에 숨었고 내관들은 서로 의지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고종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주일까?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일까?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왕비가 참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은 충격에 빠졌고 나라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작년 여름 궁궐에서 울렸던 그 북소리를. 자명고가 경고했다. 큰 불행이 온다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했다. 사람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겼고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에서 또다시 북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워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1910년 경술년,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500년 왕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자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자명고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5번째 울림이 왔고 나라가 무너졌다. 하지만 정말로 5번째 북소리가 울렸을까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민간의 소문과 전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날 밤 경복궁 전체가 흔들렸다. 엄청난 북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어떤 이는 부정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다. 슬픔이 만들어낸 환청이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명고는 정말로 5번 울렸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민족의 집단적 기억 속에 남은 상징일 뿐일까요? 자명고에 얽힌 저주는 단순히 예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북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북이 그들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가장 먼저 희생된 사람은 제작자 공음이었습니다. 그는 북을 완성한 직후 강물에 투신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혼을 북에 넣었다. 이제 나는 북이고 북은 나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공음의 가족들도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지 1달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2 아들은 전쟁에 나가 전사했습니다. 딸은 어린 나이에 실종되어 다시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공음의 혈통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선덕 여왕도 자명고와 관련이 깊었던 만큼 불행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반란과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임종 직전 측근이 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소리가 들린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하지만 그 방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명고를 봉인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승려들도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한 명은 봉인 직후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고 다른 한 명은 계단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졌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실종되었다가 몇 년 후 산속에서 백골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북채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황룡사를 관리하던 한 승려가 호기심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명고의 전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어두운 지하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북을 발견했습니다.
그 승려는 기쁜 마음에 북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북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승려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북을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북소리를 조사하던 내관 하나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근정전 아래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고 동료에게 말했고 혼자 조사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통로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통로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1900년대 초 한 일본인 학자가 신라 유물을 연구하다가 자명고의 전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경주로 가서 황룡사 터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명고를 찾아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꾼 한 명이 갑자기 미쳐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일꾼은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작업을 그만두었습니다. 북이 나를 불렀어요. 오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 일본인 학자는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정말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돌실. 그리고 그 안에. 하지만 그날 밤 그 학자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그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귀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황룡사 터를 발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이후에도 그곳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주가 있다. 건드리면 죽는다. 사람들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자명고의 저주는 단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이 울릴 때마다 신라에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전쟁, 왕의 죽음.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소리가 들린 후에는 항상 비극이 뒤따랐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집단 심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현실이 된다. 자명고의 저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여러 시대에 걸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명고가 정말로 저주받은 물건인지 아니면 단지 불행한 우연들의 연속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북과 관련된 모든 이들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 자명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황룡사 지하에 아직 묻혀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몰래 옮겨서 다른 곳에 숨겨두었을까요? 혹은 정말로 불에 타 사라졌을까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경주 황룡사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모여 옛 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라 시대의 유물들을 찾아내며 흥분했습니다. 기와 조각, 불상의 파편, 오래된 금속 조각들. 하지만 자명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고고학자가 지하 조사 중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빈 공간. 그는 동료들을 불러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곳에는 무거운 돌들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부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돌을 치우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하인데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북소리 같기도 하고 심장 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한 조사원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불길해요. 우리 그만둡시다. 하지만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미신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계속 돌을 치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돌이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실망했습니다. 이미 누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여기에 없었거나. 하지만 바닥을 자세히 보니 원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둥근 물건이 오랫동안 놓여 있었던 흔적. 그날 밤 조사팀이 숙소로 돌아간 후 황룡사 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에 그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북소리 같은 거요. 저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으니 북소리 같더라고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자명고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그것은 이미 이 땅의 일부가 되었다고. 땅속 깊이, 바닷속 깊이, 어딘가에 숨어서 아직도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실제로 자명고에 대한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몽골 침략 때 황룡사가 불타기 전 한 승려가 자명고를 몰래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북을 가지고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북을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 북은 이제 바다의 용왕이 지킬 것이다. 그 전설에 따르면 자명고는 지금 동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면 바닷속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큰 재난이 오기 전날 밤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북소리 같은 것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날 밤 경주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부들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수함인 줄 알았지만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북소리 같았어요. 낮고 깊은 북소리. 물론 과학자들은 이것을 해저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지각 변동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미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바다를 지켜온 어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북소리예요. 분명히 북소리였어요. 현대의 한 민속학자는 자명고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해왔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련 전설을 수집했고 고문원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자명고는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스스로 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설이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명고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명고를 통해 자신들의 불안을 표현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투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명고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학자조차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같은 경험을 했을까? 왜 북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을까? 그것이 정말 집단 환각일 뿐일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 시기 경주의 한 사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쿵, 쿵. 그 스님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아니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큰 시련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는 것도. 자명고의 예언 3번 울리면 왕이 바뀌고 5번 울리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과연 모두 이루어졌을까요? 3번은 분명했습니다. 선덕 여왕의 시대, 북은 3번 울렸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5번은 신라 멸망 때, 조선 멸망 때 사람들은 5번째 울림을 들었다고 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쩌면 예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5번째 울림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그리고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명고의 진짜 저주는 예언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한 저주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면 저주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명고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전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도 경주의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북소리를 듣습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파도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로 천년의 북이 아직도 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해의 파도는 밤낮 없이 밀려옵니다. 깊은 바닷속, 어둠 속 어딘가에 자명고가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나라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평화롭게 쉬고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명고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이야기하는 한.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어딘가에서 북이 울릴 때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귀 기울여야 할까요? 선조들의 경고일 수도 있고 수호자의 울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명고는 말합니다. 천년의 침묵 속에서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는 다시 울릴 것이다. 선덕 여왕의 마지막 유물 자명고. 그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이었고 백성들의 믿음이었으며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것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경주를 방문한다면 조용한 밤 황룡사 터를 지나갈 때 혹은 동해 바닷가를 거닐 때 잠시 멈춰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혹시 들리지 않나요? 쿵. 그 아득한 울림이 천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자명고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너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저주는 두려움에서 오지만 지혜는 기억에서 옵니다. 1300년 전 한 장인이 혼을 담아 만든 북. 그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이 땅 어딘가에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